안녕하십니까. 이번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여동준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Novel System for Automatic Removal of Ocular Artifacts in EASY by using Outlier Detection Method and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입니다. Expert System with Application에 실린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6.954이며 컴퓨터 사이언스와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서 Q1 퍼센타일로는 이제 83.8이라에 위치합니다. 이 논문으로 정한 이유는 육안 검사를 통해 IC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Automatic Outlier Detection을 통해 ICA를 진행하여 최대한 원신호의 EEG 성분은 그대로 살리고 EOG 성분을 제거하는 것 때문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Outlier Detection과 ICA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OD-ICA 기법을 통해 Ocular Artifact를 제거하는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 ICA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레임은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입니다. ICA를 왜 쓰냐? 둘 이상의 소스에서 수집된 신호의 경우 소스 중 하나가 다른 소스의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EG 측정에서 뇌 신호 외에 EOG 신호는 이제 두피에 배치되는 전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EG 신호를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EEG 신호와 EOG 신호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ICA 기법은 이제 Fast ICA를 사용하였고 OD ICA를 비교하기 위해 기존의 제로잉 ICA와 비교했습니다. 제로잉 ICA는 이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각 채널의 이제 이 EOG 성분에 관여하는 ICA의 시계열 데이터 값을 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OD ICA 기법의 순서를 보면 Fast ICA를 진행하기 전에 Burowers 필터를 통해 필터링을 진행한 후 Fast ICA Decomposition을 통해 IC 성분들을 확인합니다. 그 후 IC 성분들의 절대값을 통해 극대값에 해당되는 최대값들을 찾습니다. 아래 그림 이와 같이 이 삼각형 모양의 이 값이 극대값에 해당하는 최대값이며 이를 통해 스레솔드를 구합니다. 스레솔드를 넘어가는 값들을 아웃라이어로 디텍팅하게 되는데 스레솔드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나뉩니다. 최대값들의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 스레솔드를 구하는 방법이 쇼분의 크라이테리언 또 피어슬스 크라이테리언 기반 이제 OD ICA가 되겠고 최대값들의 중앙값과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스레솔드를 구하는 것이 Adjust Box Plot 기반 ICA 기법입니다. 그렇게 구한 스레솔드 값으로 OA 패턴, 이거 OA는 이제 여기서 Ocular Artifact고 OA 패턴의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범위는 지금 보시는 이 A1이 내 시작점으로 해서 B1을 이제 끝점으로 해서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델타 VN,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점이 V2에서 V1 값을 뺀 값이 0보다 크고, 이때 델타 VN의 절대값이 스레솔드보다 크면은 패턴의 시작점이 되고, 델타 VN이 지금 여기 V4와 V5를 봤을 때 V5에서 V4를 뺀 값처럼 델타 VN이 0보다 작거나 작고 델타 VN의 절대치가
마찬가지로 threshold 값보다 크면 이 점이 여기 OA 패턴의 끝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의 OA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한 OA 패턴에 속하는 데이터 값들은 모두 제로로 받고 다시 EEG 신호로 변형하는 것이 ODICA 기법의 순서입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검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ERP-based BCI 레코딩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12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64채널 중 EOG 노이즈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한 23개의 EEG 채널만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채널은 아래의 다각형 범위 안의 전극들이고 샘플링 레이스 2048Hz입니다. 사용한 타임 시리얼 데이터는 0에서 19초까지의 데이터이고 그리고 사용한 이 23개의 채널의 진폭에 관해서 평균은 마이너스 23.35 마이크로볼트, 맥시멈 값은 3.56 mV가 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61 mV입니다. 지금처럼 ICA 성분을 보면 여기 19번 컨포먼트에 OA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위의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이고 아래 데이터가 ODICA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로우 데이터의 빨간 박스 안에 있는 OA 성분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11초에서 13초 이 사이에 FP1을 조사했을 때 두 번째 영역에서 세 가지 방법 모두 OA 패턴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CC와 PC 기반의 ODICA 방식은 첫 번째 영역에서 OA 패턴을 감지하지 못했고 여기서 Adjusted Box Plot 기반 ODICA 방법만 OA 패턴을 성공적으로 탐지했습니다. 또한 신호의 나머지 성분들을 보면 세 가지 방법 모두 어느 것도 원신호를 교란시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9는 이제 제로 ICA와 Adjusted Box Plot 기반의 ODICA 방법을 비교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에서 OA를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세 번째 영역은 오히려 제로인 ICA가 원신호를 이제 교란시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BCI Competition 2 데이터 2B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 또한 ERP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한 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64채널 중 EOG 노이즈가 활성화됐다고 판단된 17개의 EEG 채널만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채널은 아래의 사각형 범위 안에 있는 전극들이고 샘플링 레이스는 240Hz입니다. 사용한 타임 시리얼 데이터는 0에서 약 110 세크까지이며 앰플리튜드는 전체 평균 마이너스 2.18 A per D 유닛이고 맥시멈 값은 51.28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5.29입니다. 뒤에 있는 단위는 얘도 또한 이제 그 시리얼 데이터의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단위라는 것을 확인했고 얘가 그 볼트랑의 이 단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ICA 성분을 보면 지금 이제 2번, 3번, 9번, 17번 컴포넌트에 OA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위의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이고 아래의 데이터가 ODICA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로우 데이터의
빨간 박스 안에 이 OA 성분들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의문인 게, 뭐 14번의 IC라든지 6번의 IC, 7번 IC, 이 대부분의 이 IC에서 뭔가 이제 이 OA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저자는 따로 이 부분, 이 다른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없는 것으로 보아 또 있고, 지금 저자가 표현한 이 네 개의 컴포넌트만 제거했을 때, 이러한 이제 조금 이런 OA가 제거된 이런 신호를 다시 깨끗한 신호를 만든 것을 보면은, 무작정 뭐 이렇게 크게 튄다고 해서 다 이제 뭐 OA 성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13에서 볼 듯이 42초에서 50초 사이에 FP1을 조사했을 때 첫 번째 영역에서 세 가지 방법 모두 OA 패턴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CC와 PC 기반의 ODICA 방법은 두 번째 영역에서 OA 패턴을 감지하지 못하고 Adjusted Box Plot 기반 ODICA 방법만 OA 패턴을 탐지했습니다. 또한 신호의 이 나머지 성분들을 보면 세 가지의 방법 중 이제 어느 것도 원신호를 교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이제 14를 보시면 이것도 또한 제로행 ICA와 Adjusted Box Plot 기반 ICA 이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에서 이제 OA를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오히려 이제 앞선 이제 데이터셋처럼 제로행 ICA가 원 신호를 교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ODICA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Relative Error RE를 구하였고, 이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오류가 적은 OA를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Correlation Coefficient는 를 구하였고, 1에 가까울수록 ICA 후 신호가 원신호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ODICA와 제로행 ICA를 10번씩 수행한 후에 평균과 표준편 차이입니다. 제로행 ICA에 비해 저자가 제안한 ODICA가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제안한 방법 중 Adjusted Box Plot 기반 ICA가 나머지 두 개의 제안한 방법보다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 3는 OA 패턴에서 이 세 가지 OD 방법이 정확하게 이 OA 패턴을 감지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은 이 EEG 신호로부터 이 OA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ODICA라는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또한 OA 성분들을 제거하는 동안 의미 있는 EEG 성분들, 이 신호들, 즉 원신호의 이 EEG 성분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티시즘입니다. 먼저 ERP 데이터셋을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다른 하나는 ERP 데이터셋 쓰되 다른 하나는 뭐 SSVP 데이터라든지 MI 데이터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패러다임의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은 좀 뭔가 더 신뢰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제로행 IC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제로잉 RCA 자체도 기존의 이 OD RCA처럼 이 RCA 성분에서 아웃라이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0으로 바꾸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이제 스레솔드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또한 이제 퍼포먼스 애널리시스에서 그 OD 기반 RCA들은 모두 이제 같은 방법을 10번씩 수행했다는 말은 있었는데, 또 이거 제로잉 RCA 또한 이제 몇 번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복돼서 수행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저자가 제안한 방법과 이 저자가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제로잉 RCA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자가 제안한 이 세 가지 방법 안에서의 이제 이 성능 비교가 좀 더 신뢰도가 더 높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로잉 RCA에 대한 결과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라이어를 이제 EOG 성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디스커션에 이 다음 연구에는 이제 EMG 성분도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